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충남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한 대학이 되는 통합을 추진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재도전하는데 성공할 경우 최초의 초광역 글로컬 대학이 탄생합니다. 다만 통합에 반대하는 재학생 등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통합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통합 규명과 본부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사중복학과의 구체적인 통합 시기 등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점진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큰 목표는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지정되는 겁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큰 위기 속에서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충남대는 지난해와 올해 한밭대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통합 논의가 삐걱거리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공주대 역시 글로컬 사업을 신청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두 대학은 글로컬 대학 사업과 별도로 학령 인구 감소 등 변화된 환경에서 지역 국립대 생존을 위해서라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두 대학은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논의하였고 상호 존중과 신뢰하에 양교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통합 추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점을 내년 2월까지 석 달가량 남은 기간 가장 큰 관건은 내부 구성원들의 설득 여부입니다. 실제로 양해각서 체결식에도 공주대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통합 반대하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하기 전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좀 모았으면 하는 바람에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 시도가 성공한다면 신입생 규모만 7,300여 명에 달하는 초광역 메머드급 대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과거 두 차례 통합이 무산됐던 두 대학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통합 행보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주에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주시 재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살아나고 있다며 오는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창의적인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 육성 펀드와 상권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전국에 지역 창작 공간 10곳을 조성해 활력 넘치는 새로운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배달 수수료는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인하하고 전통시장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도권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지난달 완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자료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등의 연구 용역을 내년 10월 이후로 재차 연기했습니다. 당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 대통령의 임기인 2027년 5월 안에 실시할 방침이었지만 현재 추세로는 2026년 지방선거 등이 맞물려 이전 지역 발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전과 충남 내포 신도시는 지난 2020년 추가로 혁신도시로 지정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지역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대구FC에 아쉽게 패하며 일부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작은 시민구단인 충남 아산FC의 올 시즌은 그 어느 팀보다 찬란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휘봉을 잡아 이기는 팀으로 탈바꿈시킨 김현석 감독의 역할이 컸는데요. 선수들과 밀착 소통하는 이른바 형님 리더십이 아산 돌풍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FC 지휘봉을 잡은 김현석 감독. 취임 일성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상위권 도약이었습니다.
프로축구 팀이니까 상위권에 있는 팀으로 만들고 싶고 그 스타일로는 팀 중에 제일 스피드한 팀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11개월 뒤 김 감독은 최하위권이라는 세간이 평가를 뒤엎고 정규리그 2위로 사상 첫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구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뼈아픈 패배로 승격엔 실패했지만 열악한 시민구단을 이끌고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인 지도력은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수들이 고생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전부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난해 말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난 박동혁 감독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올해 57살 나이로 사령탑에 앉은 김 감독. 2년간 구단 사무국장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과 SNS로 밀착 소통하는 이른바 형님 리더십으로 이기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김현석 감독이 사무국장 시절서부터 또 그 선수 생활 시절서부터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이팀으로 다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코칭 스텝과 또 선수들하고 잘 어우러져 가지고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많은 K리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 감독.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여서 이미 다른 팀들의 러브콜까지 받고 있는 그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내년 시즌에도 아산에 남아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격할 수 있는 K리그2 우승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일단은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 이게 제일 먼저죠. 1번이. 충남 아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큰 감동을 준 김현석 감독은 팀과 재계약을 마무리 지은 뒤 내년 1월 태국 치앙마이로 전지훈련을 떠나 K리그 우승을 위한 세판짜기에 들어갑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개혁신당 지도부가 대전을 찾아 내년도 아산시장과 대전시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권중순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2026년 지방선거에 앞서 내년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도 나갈 후보들이 많다며 충청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허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최상병 특검법 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했고 같은 당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도 영시축제 예산 등을 비판하는 등 날을 세웠습니다. 대전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 7월부터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최대 쟁점인 기본급 인상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총파업 관련 대응 대책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파업에 대비해 빵과 우유, 김밥 등을 제공하고 돌봄 과정은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기부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충청권은 해마다 100도를 훌쩍 넘기며 각계각층의 온정이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도 힘겨운 겨울나기를 해야 할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을 실감케 하는 사랑의 온도탑이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모금액은 71억 4천만 원, 온도는 106.7도로 10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올해 대전의 목표 모금액은 67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보다 1억 원 올려잡았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선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과 계룡건설산업이 각각 2억 원, 금성백조주택 1억 5천만 원, 성심당이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올해에도 서로의 온종이 모여져 대전 나눔 온도가 100도를 넘어 펄펄 끓어오를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 진행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나눔 온도 114.4도를 기록했던 세종시의 올해 목표 모금액은 20억 4천만 원, 107.4도를 기록한 충남은 210억 4천만 원입니다.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과 아동 청소년 교육비, 위기가정 일자리 지원 등에 쓰입니다. 경기도 어려운 중에서도 법인과 여러분들의 이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는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TJB 등 방송사와 사랑의 열매 계좌를 통해 기탁할 수 있습니다. 장애복지시설, 또 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 취약계층 학생들 이런 분들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움츠러드는 연말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따스한 손길은 더욱 절실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숨진 말들 사이에서 굶주린 말들이 발견돼 생지옥을 방불케 했던 공주 이인면의 말농장이 어제 추모제를 치르고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TJB 기획보도 이후 살아남은 말 12마리가 승마장이나 개인 가정집으로 입양된 가운데 비글구조 네트워크와 한국말복지연구소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말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진행하고 남은 4마리의 말들도 입양처나 임시보호처로 이동시켰습니다. 한편 농장주의 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말 사체의 해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 이응다리 달빛배 사업에 대한 지역 환경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시장은 달빛배가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강에 새 몇 마리가 떠다니는 것과 같다며 이에 대해 지적하는 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어제까지 임시로 운영된 금강 달빛배 사업은 민간기업 주도로 금강 이응다리 주변에 배를 띄워 금강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사용이 끝난 현수막은 땅에 묻어도 잘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물질이 나와 큰 골칫거리인데요. 폐현수막 재활용 비율이 10%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잘 썩는 친환경 현수막만 내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거리에 각종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가 주 성분이다 보니 땅에서 분해되려면 50년이 걸리고 태울 경우 장당 4kg의 이산화탄소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때문에 일부 구청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폐현수막을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서 다시 쓸만한 원단 부분을 수거한 뒤 자활센터 직원들이 크기에 맞게 자르고 재봉틀로 작업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키는 겁니다. 폐현수막들은 재단과 재봉 과정을 거쳐 이렇게 모래주머니와 마대 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버려질 뻔한 현수막이 겨울철 제설용 모래주머니로 마대는 가을철 낙엽이나 재활용품 수거에 활용되는 겁니다. 폐 현수막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저속 주민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지만 이러한 재활용 비율은 수거량의 10% 수준. 반면 소각되는 양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보다 1.5배 정도 비싸지만 땅에 묻으면 2, 3년 뒤 자연 분해돼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전체 상업용 게시대의 14.3%를 친환경 전용으로 운영하고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 오염도도 적은 편이며 재활용에도 오염도가 낮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25년도에도 수수료 감면과 게시기간 4주 이내에서 선택적인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구청과 협력해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글로벌 테크아트 혁명,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융합 콘텐츠를 소개하는 G-아티언스 2024 커넥팅 위크가 국내외 과학기술과 예술, 산업계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오준호 레인보우 로보틱스 창업자 등 국내외를 대표하는 명사들이 나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미래 융합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바리톤 조병주의 성악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벤트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굴피자리와 부여 무량사 묘법 연화경 등 2건이 충남도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마곡사 굴피자리는 대광보전을 중수한 1782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돼 역사성과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무량사 묘법 연화경은 조선전기 불서 간행과 목판 인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됩니다.